미국의 권력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한 나라의 리더 한 명이 내린 결정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게 된 시점을 말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히 성장한 미국이 진정한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던 그 순간들을 지켜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 시리즈 두 번째,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현재와 같은 초강대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결단이 있었고,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벤저민 해리스는 제9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손자로서 정치 명문가의 후손이었고, 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놀라운 일은 연방정부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미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을 제정했는데, 이는 훗날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셔먼 반독점법의 통과는 거대 기업들의 무분별한 독점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후 미국 경제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두 번째 대통령직은 심각한 경제 불황이라는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당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는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최소한의 지원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그는 군대를 동원해 이를 강제로 진압하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논란이 많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당시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끝까지 고수했고, 이는 후에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또한 근본 위제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를 통해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는 미국 제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례 없는 높은 수준까지 올렸고, 이는 미국 내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쿠바의 자유 쟁취를 위해 스페인과 벌인 전쟁이었는데, 이 승리로 인해 미국은 필리핀과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라는 새로운 영토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한 북미 대륙의 강국을 넘어서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진정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임기는 폴란드계 미국인 무정부주의자 레오 촐고스의 총탄에 의해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이는 미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그의 에너지와 추진력은 정말 놀라웠다고 당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 기업들의 독점 체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섰고, 해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그의 적극적인 리더십은 큰 몽둥이 외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건설 완료를 확실히 했고, 자연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과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미국의 환경보호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분쟁을 중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미국 대통령 중 최초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또한 제곱거래 스퀘어 딜 정책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후에 미국 진보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법관으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정치 감각은 다소 부족했던 인물이었고, 많은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 동지였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포함한 진보적 공화당 세력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이는 공화당 내부의 깊은 분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루스벨트는 불무수당 불스파티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며 공화당을 떠났고, 이로 인한 보수 세력의 분열은 1912년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정치학 교수 출신으로서 남북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부 출신 대통령이 되었으며, 학자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정책들을 펼쳤고,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을 설립하여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를 확립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었고, 이는 미국이 국제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특히 14개의 조항과 국제연맹 설립을 통해 미국을 명실상부한 국제적 강국으로 자리매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 설립 과정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미국은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워렌 하딩은 윌슨 시대의 전시체제 정책들을 원상복구하고 정상 상태로의 복귀 리턴 투 노멀시를 추진했지만, 그의 재임 기간은 여러 스캔들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후에야 불륜 사실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문제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그의 명성은 크게 실추되었고, 이는 당시 미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티포트 돔 스캔들 (T-돔 스캔들은) 연방정부의 석유 매장량을 개인 기업에 불법적으로 임대한 사건으로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패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딩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당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켈빈 쿨리지는 시골 상점주의 아들로 태어나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침묵하는 사일런트 칼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정부주의 철학을 강하게 믿었고, 미국의 사업은 바로 사업이다, 비즈니스 오브 아메리카 이즈 비즈니스라는 유명한 말로 자신의 경제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정부야말로 최선의 통치 방식이라고 확신했으며, 그의 이런 신념과 검소한 생활 방식은 많은 지지자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경제 번영기 동안 그의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후에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하는 과도한 자유방임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퀘이커 교도 집안에서 자란 인물로 성공한 엔지니어이자 인도적 활동가였으며, 상무장관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난민 구호 활동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대통령직은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경제 재앙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후버댐과 같은 거대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즉각적인 경제 회복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 부문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제 회복을 선호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오촌 조카로서 3구세의 소아마비 진단을 받는 개인적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더욱 강인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포괄적인 경제정책 패키지인 뉴딜은 미국을 대공황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제도 S시큐리티 시스템의 도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들,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도 크게 개선시켰고, 이는 과거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차별과 억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는 미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4번의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승리의 문턱까지 미국을 이끌었지만 아쉽게도 독일 항복을 3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스벨트의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의 리더십을 잃게 된 것은 연합국에게 큰 손실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승계받아 태평양 전쟁을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일본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논란이 많은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점진적인 복지 확대와 고용 개선 그리고 시민권 신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특히 군대 내 인종차별 철폐는 미국 민권운동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서방 세계와 소련 간의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맥아더 장군과의 갈등 끝에 그를 해임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서 문민 통제 원칙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을 역임한 전쟁 영웅이었으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워낙 높아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 했을 정도였고 이는 그가 얼마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헌법 수정 제22조에 의해 대통령 임기가 2번으로 제한된 이후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2번의 임기를 완주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면서도 냉전 긴장을 완화하려 노력했고 대규모 보복 전략을 통해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 유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번영기를 이끌면서 전국적인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도 감독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미국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존 케네디는 미국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으로서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당선된 역대 최연소 당선자였으며 그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는 카멜롯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에 새로운 이상주의적 에너지를 불어넣으려 했고 뉴 프론티어 정책을 통해 달 착륙을 포함한 우주 개발 경쟁에서 소련을 앞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시민권 문제 해결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고 특히 엘라베마 대학교와 미시시피 대학교의 흑인 학생 입학 사건에서는 연방군을 동원해서라도 인종 통합을 추진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핵전쟁 직전의 극한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인류를 구했지만 텍사스 댈러스에서 리 하비 오스월드의 총탄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후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린든 존슨은 케네디의 유산을 이어받아 인종차별 해소와 빈곤 퇴출을 위한 대대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개발하고 추진했습니다. 시민권법 11 라이스 액트과 투표권법 팅 라이트 액트의 통과는 미국 민권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성과였고 이는 흑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한 인종 갈등들과 폭동들은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에 대한 미군 개입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는데 이는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전쟁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정치적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1968년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의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를 단행하고 베트남화 정책을 통해 전쟁의 부담을 남베트남 정부로 이양하려 노력했으며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20세기 국제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냉전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스캔들 연루로 인한 탄핵 절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임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이후 대통령의 권한과 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부통령에서 승계한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닉슨에 대한 사면 조치를 취한 후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와 싸워야 했습니다. 소련과의 추가적인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했으며 헬싱키 협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데탕트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침례교 신앙을 가진 인물로서 에너지 공급 위기와 물가 상승, 높은 실업률이라는 삼중고에 맞서야 했으며 이는 그의 대통령직을 매우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권 보호를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노력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 체결을 중재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협상을 통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파나마에 이양하는 조약을 성사시켰는데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과거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할리우드 출신 배우로서 69세에 당선된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중 최고령 기록을 세웠으며 그의 뛰어난 연설 능력과 카리스마는 위대한 소통자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의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 개혁들은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레이거노믹스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추진했고 소련을 악의 축, 이블 엠파이어이라고 규정하며 군비 확장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지에서 반공 세력들을 지원하는 레이건 독트린을 펼쳤으며 이는 냉전 후반기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파일럿으로 복무했고 후에 중앙정보부 국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으며 레이건의 부통령으로서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응 전략을 총괄했으며 동서독 통일과 동유럽 민주화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미군 파병을 지휘했고 이는 냉전 종료 후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빌 클린턴의 재임 기간은 평화와 경제적 번영, 낮은 실업률과 범죄율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황금기로 기억되며 특히 IT 혁명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미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과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을 주도하여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로 인해 미국 역사상 앤드류 존슨에 이어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되었지만 상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임기를 완수했습니다. 조지 부시의 아들인 조지 W. 부시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라는 전대미문의 공격이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했을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이는 21세기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애국자법 패트리어트 액트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부양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는 미국 사회의 인종관계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케어도 통과시켰으며 이는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료보험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출수시키면서도 이슬람 국가 ISIS라는 새로운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2010년 시에나 대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대 44명의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순위가 매겨졌으며, 이는 각 대통령의 역사적 기여도와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중요한 자료입니다.